자, 첫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은 우리 샤넬님들의 현재 연애 운기를 봤을 때 퀸 오브 컵과 타워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분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많은 이성들이 여러분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알짱거린다거나 다가오고 있는 느낌은 있는데요. 근데 우리 샤넬님이 좀 본인만의 성 속에서 마음을 열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눈이 높아 보여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카드의 모습으로 여왕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나고 대단하신 분이시라서 웬만한 이성은 눈에 안 차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운기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성이 다가오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지 않는 느낌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치 않은 이성이 갑자기 여러분들이라는 탑을 방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짠 하고 나타나서 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여기는 내 공간이야. 왜 내 공간에 이렇게 들어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나는 정말 너네들과 만나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나만의 일을 하고 나만의 성 속에서 좀 살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곁에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받아들인 누군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랑 싸웠거나 멀어져서 조금 혼자 계신 분의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 운기는 인기는 되게 많고 누군가를 사귀고 만날 수는 있는데 뭔가 약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인연과 좀 깨지거나 멀어진, 아니면 싸운 느낌? 아니면 전혀 예상치 않은 인물이 여러분들한테 자꾸 다가온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려고 하는 이성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느냐 질문에 숫자 8이 나오고 있어요. 자, 최대 8명이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하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추앙하면서 굉장히 약간 공경한다는 건 좀 어른들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런 나이 차이 때문에 공경할 수도 있고요, 존경할 수도 있고요, 추앙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능력에 굉장히 반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외모와 능력에 굉장히 반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성들 앞에서 굉장히 당당하신 것 같고, 그게 이제 이성들이 느꼈을 때는 함부로 좀 다가가기가 어렵다, 너무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하는 느낌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고백해올 이성 중에 가장 유의미한 이성의 특징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에이드 오브 컵과 기사의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 첫째, 여러분들과 헤어지신 분일 수 있고요. 둘째,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못하고 짝사랑하는 느낌. 그러니까 고백을 되게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서 속으로 끙끙거리는, 여기에 보시면은 자기의 어떤 새장 안에 새를 가둬두는 것처럼 마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성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어찌됐든 여러분들한테 곧 고백해올 이성의 특징으로 에이드 오브 컵과 완지의 기사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전에 만났다가 헤어지신 분의 느낌, 아니면 짝사랑하시는 분의 느낌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늘 가는 장소에 있는 사람의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장소라거나 어떤 모임 속에서 계속 얼굴을 좀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느낌도 솔직히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이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습니다. 우선은 외모를 봤어요. 이 사람 외모 굉장히 동안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릴 수 있어요. 기사 카드가 나왔고, 이 사람의 특징으로, 여러분들의 특징으로는 계속 여왕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많이 연하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사회적인 어떤 계급이라고 하면 웃기지만 여러분들보다 약간 이렇게 밑에 직급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여튼지 간에 외모가 굉장히 수려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동안이에요. 그리고 좀 약간 불쌍한 느낌도 있거든요. 여기 울고 있는 어떤 여자처럼 곱상하면서도 불쌍한 느낌이 있고,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좀 여성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더플 카드는 외모가 굉장히 수려한 카드이기 때문에 보통 연예인으로 대변해서 많이 나오는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굉장히 처음에 봤을 때 호감을 많이 사는 외모고,
그러나 좀 약간 본인 외모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를 잘 모른다거나 본인의 외모에 대한 기준성이 너무 높아서 스스로를 좀 약간, 하대한다거나, 나는 별로 예쁘지 않아? 나는 별로 잘생기지 않았어? 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좀 풍겨져 나오는 느낌 자체가 좀 우울하다거나, 뭔가 센티멘탈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는 외모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의 성격을 봤는데요. 휠 오브 포춘과 칼의 소년이 나와요. 성격이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신중함이 있고요. 좀 약간은 예민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삶을 잘 해나가는 사람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원만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뭐 사람이든 일이든 굉장히 잘 해내는 느낌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느낌이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느낌이 있고, 약간은 예민함이 있어서 약간 사람들한테 조금 까칠하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는 느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유가 넘치고 뭔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느낌도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느낌도 있고, 그런 어떤 본인의 지능으로 인해서 뭐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를 좀 잘 해내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연애 성향을 봤을 때요. 자, 이분의 연애 성향은 처음에는 굉장히 누군가를 만날 때 안정감 있게 잘 만나요. 그리고 굉장히 연애에 헌신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약간 일을 더 중요시 여긴다거나 연애를 조금 버거워한다거나, 아니면 좀 연인과 약간 별거 아닌 일에 자꾸 싸우게 된다거나. 그래서 제가 왜 이 사람의 성격이 좀 약간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약간 까칠함이 묻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애할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을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늘 함께 하려고 하고 늘 잘해주려고 하다가 이제 좀 약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의 본색이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한데 그런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일에 더 이렇게 집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별거 아닌 일에 자꾸 이렇게 좀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솔직히 저는 좀 어떤 느낌도 제가 받고 있냐면은 약간 의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워낙에 예쁘고 잘났기 때문에, 아니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이성이 당연히 자기의 눈에 되게 예쁘고 잘났을 거 아니에요? 잘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좀 너 주변에 누구 있는 거 아니야? 너 혹시 뭐 누구한테 연락받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여러분들한테 다른 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좀 알아내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피곤하게 구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곤두서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누가 혹시라도 이렇게 고백했을까봐, 다가왔을까봐,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좀 약간 소통이 조금 약간 안 되는 부분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말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를 약간은 좀 화를 낸다거나, 그럴 수 있는 느낌이 있고, 아니면은 이 사람이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처음에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먹이 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솔직히 약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한테 뭐 더 이상 뭔가를 쏟을 필요가 없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얘는 이제 나를 약간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하네, 나한테 소홀하네, 이런 어떤 서운한 감정이 조금 들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샤넬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우리 샤넬님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나인 오브 펜타클과 식스 오브 소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나한테 고백해오면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관심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아무도 없다고 하면은, 이 정도 사람이면은 내가 이렇게 사랑이라는 배를 같이 한번 타보고 나아갈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나름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 사람한테 호감이 있고 이 사람이 나를 이성으로 본다는 것 자체에 기분이 좋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의 관계성 아까 봤잖아요. 관계성 안 봤죠? 관계성을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자, 관계성 10 오브 소주랑 9 오브 완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관계성이 좀 많이 미약해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짝사랑하느라고 마음을 완전히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일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고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 한번 썸을 탔거나 만났지만 지금은 헤어진 사람,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한때 그 헤어졌던 분들 중에 그런 이유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삼각관계에 약간 휘말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워낙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도 여러분들을 좋아했고 다른 이성도 여러분들을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의심을 했다거나 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헤어졌다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고, 나는 그런 사람 전혀 없다 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 마음을 계속 죽이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 마음을 빨리 죽여야지 하면서 들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관계성이. 그래서 저는 두 분의 관계성이 굉장히 미약하고,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어도 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친하지 않은 사람이고 좀 거리를 많이 두는 사람이고 속마음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의 앞으로의 행동력을 제가 봤어요. 자, 이 사람의 앞으로의 행동력은요, 우선은 굉장히 지켜봅니다. 굉장히 지켜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계속 알아내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내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몰래 훔쳐봅니다. 엄청 훔쳐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근처에서 엄청 훔쳐보든, 뭐 인스타나 뭐 소셜에서 훔쳐보든 엄청 훔쳐보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짠하고 이분이 다가옵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을 안 훔쳐봤다는 듯이 갑자기 존재감을 확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랄 일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놀랄 일이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고백을 받는다거나, 이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뭔가 누군가한테 고백을 받아서 사귈 것 같은 위기감에 처했을 때, 그래서 내가 빨리 내 마음을 드러내야지만 여러분들을 차지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고백을 해올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력은 전혀 없다가 계속 지켜만 보다가 갑자기 행동력을 강하게 보이면서 강하게 다가오고 강하게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언제인지 1개월, 2개월, 3개월을 봤거든요. 자, 이거는요 1개월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자, 1개월 안에 에이스 오브 완즈가 나오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어떤 제안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두 분이 어떤 일적인 것 때문에, 공적인 것 때문에 뭐 말을 터게 된다거나 관계를 트게 된다거나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랑 굉장히 친하지 않으신 분들은 분명히 1개월 안에 친해질 어떤 계기가 생기는 거고요. 이미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거나 이미 오래전부터 봐오신 분이라면은 이 사람이 한 달 안으로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널 좀 마음에 들어한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고백하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밥 한 끼 드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공적인 일을 빌미로 연락을 해오는 느낌이 1개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안에도 이럴 일이 있다, 고백해올 일이 있다. 자, 제가 두 분이 만약에 연애를 하시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연애를 하시는지 열어봤는데요. 자,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애를 하시게 된다면은 두 분의 어떤 그 가불관계가 명확히 있는 연애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좀 마음을 많이 숨기면서 애매하게 행동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얘는 나를 좋아하는 거야? 아닌 거야?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고, 그러나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쓴다거나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거를 사준다거나 그런 거는 되게 잘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이 퀸 오브 펜타클과 퀸 오브 컵 카드가 이 연애의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물질적인 거,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되게 로맨틱하게 고백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연애에 좀 그렇게 능동적인 느낌은 솔직히 아니고, 뭔가 소통을 많이 하는 느낌이 아니고, 솔직히
좀 말이 많이 없다거나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좀 잘 못한다거나, 제가 아까도 이분의 연애 성향 봤을 때 그런 게 좀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과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 사람에 대해서 좀 화가 날 수 있고, 또한 이 사람이 어쩌면은 제가 왜 그 말씀도 드렸죠. 의심이 되게 많을 수 있다고. 너 지금 나 말고 혹시 누구한테 연락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연락 온 사람 그 사람 누구야? 그 남자 누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적인 행동을 막 해서 여러분들의 신경을 좀 거슬리게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과 여러분들이 연애하는 모습은 뭔가 같이 맛있는 거를 먹는다거나,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선물을 준다거나, 데이트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약간 소통적인 면에서 분명히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두 분의 궁합을 한번 봤거든요. 두 분의 궁합은 그렇기 때문에 자충우돌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많이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달달하게 그렇게 만나는 궁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한쪽이 한쪽한테 너무 부담스럽게 군다거나, 한쪽이 한쪽한테 너무 방어막을 친다거나 해서 두 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전쟁 같은 갈등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상대방과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그 갈등 상황, 이 전쟁 같은 상황을 끝내면은 두 분이 좀 그래도 잘 만날 수 있고 좀 잘 사귈 수 있는 궁합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분명히 쉽지 않아요. 마지막에 세븐 오브 완전 같이 하는 카드가 마지막에 나오고,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도 좀 상처받을 수 있고, 이 사람도 좀 약간 상처받을 수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맞는다거나 성격적인 면에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다만 여러분들과 이분이요, 서로를 많이 알아가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는 그래도 서로한테 막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고 서로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가 너무 우여곡절이 많은 느낌이 있고, 그 소통적인 부분 때문에 분명히 한번 깨지거나 멀어질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휠 오브 포춘의 역방향이 여러분들과 그 사람의 궁합 카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휠 오브 포춘의 정방향이면은 이게 어떤 두 사람의 어떤 연애 운기에 있어서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사귀게 된다거나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역방향에다가 지금 그 앞에 나왔던 카드들이 나인 오브 완즈 그리고 데스 카드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두 분이 생각보다 역으로 안 맞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를 마음에 들어 하긴 하지만 뭐 성격이 안 맞든 대화 소통이 잘 안 되든 뭔가를 오해를 하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처음에는 좀 한번 헤어지고 아니면은 한번 대판 싸우게 된다거나 이런 운기가 좀 강하게 있고, 마지막에 이제 서로에 대해서 다 알게 되면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분은 뭔가 공통의 목표를 가지면 더 좋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분 다 뭐 같은 일을 하신다면은 그 같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공통점이 생기면서 되게 소통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분이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일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은 궁합이다. 어떤 같은 목표를 갖고 있으면은 계속 함께 할 수 있고 서로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궁합이라고 얘기해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샤넬님의 연애 성향도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열어봤어요. 자, 우리 샤넬님의 연애 성향 굉장히 사랑스럽고 굉장히 밝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애 성향은 썬카드, 식스 오브 컵, 투 오브 펜타클, 스트레스 카드로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내보일 정도로, 감추는 거 없이 다 드러내 보일 정도로 아주 밝게 긍정적이게 사랑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가족같이 편안하게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만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해주려고 하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은 위기를 맞을 수 있대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대방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해줬는데 이 사람은 내가 해준 거에 비해서 돌려주는 게 정례라고 좀 느끼신다거나,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이 사람이랑 되게 깊어지고 나서 조금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와서 조금 흔들린다거나,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 약간 연애,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소통,
그러니까 연애라는 것도 사람 사이의 소통이잖아요. 이거를 되게 잘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사자를 잘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나한테 다정하고 친절하게 굴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연애의 고수가 되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굉장히 연애를 잘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이 상대방보다는 확실히 소통적인 면, 연애의 스킬적인 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연애 잘하실 것 같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카드를 마지막으로 열어봤는데요. 자, 우선은 여러분도 있잖아요. 빨리 빠지지 마시래요. 여러분들 자신을 잃을 정도로 사랑에 깊이 빠지시면 안 된다고, 빠르게 빠지시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천천히 알아가시고요. 천천히 알아가실 때 그 사랑의 불꽃은 꺼지지 않게 계속 유지하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쉽지 않죠. 빠르게 안 빠지면서 두 사람의 그 사랑의 불꽃을 식지 않게 잘 유지하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 데자뷰 카드가 나오는데요. 자, 어쩌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전생의 인연이라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과거에 한번 만났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애에 있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기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데자뷰 카드가 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라서,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항상 연애에서 같은 패턴, 그러니까 내가 긁히는데도 내 어떤 사랑이 긁히는데도 같은 패턴의 연애를 해서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을 봤을 때 너무 강력한 끌림, 정말 전생의 인연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강력한 끌림을 느낄 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자, 두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 운기를 봤을 때 여사제와 기사의 컵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애인이 있거나 누군가가 있어도 뭔가 그 사람이랑 약간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시니컬해진다거나 외롭다고 느껴지고 있다거나, 내가 이 사람한테 좀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좀 내가 뭔가 이 사람을 다그쳐야지 좀 마음에 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솔직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혼자 계시든 아니면 누군가가 있든지 간에 분명히 뭔가 약간 차라리 혼자인 게 낫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외롭게 하거나 뭐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아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을 지금 많이 좋아하고 있고 또 고백하고 싶어하는 이성이 최대 몇 명인지 알아봤을 때 숫자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으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유의미한 이성을 살펴봤을 때 텐 오브 펜타클과 소주의 에이스 오브 소주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면은 어쩌면은 여러분들과 결혼까지 가셨다가 이혼하신 분일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결혼 안 했어요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탐이 나는 결혼까지 가고 싶어하는 어떤 이성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 이성 역시 여러분들한테 고백하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이게 제너럴이라서 다는 해당이 되시지 않겠지만, 혹시 이 사람이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까요? 아니면 애인이 이미 있으신 분도 있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 이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위험한 사탕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게 다행이 아니라면은 어찌됐든 여러분들과 뭐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든 그 상대방이든 한쪽을 정리해야지만 만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징으로 이런 카드들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봤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마음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유해진다거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거나 그럴 수 있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미 대우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왕제처럼 대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관계성을 봤을 때 식스 오브 컵과
소년의 컵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자, 두 분은 진짜 가족처럼 편안한 사이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정말 가족만큼 가까웠던, 그러니까 예전에 만났다가 사귀었던 분, 아니면 지금의 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과 애인이거나 결혼하신 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니에요, 저는 아무도 없어요, 혼자예요 한다면은 두 분의 관계성의 식스 오브 컵과 소년의 컵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게 말을 섞어볼 수 있는 주변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이라거나 어떤 모임 속에서 함께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외모라던가 전반적인 특징을 봤어요. 우선 외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출중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는 외모다.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여기는 외모라고 나오기 때문에 외모가 굉장히 돋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 굉장히 신뢰가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성들이 주변에 많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신뢰하고 그 사람한테 사랑을 좀 얻고 싶어 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의 외모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분 자체의 외모가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성격을 봤는데요. 외모는 굉장히 출중하지만 성격은 약간 불같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성질을 되게 잘 낸다거나 충동성이 조금 강하다거나 좀 사람들한테 상처를 조금 잘 준다거나, 그래서 저는 이분이 외모만큼 마음이 좀 많이 따뜻하고 그랬으면은 더 좋았을 건데, 성격은 조금 거친 면이 느껴지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거나 사람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거나, 솔직히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요. 성격은 조금 불같다? 성격은 좀 뭔가 좀 그렇다?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의 연애 성향을 봤을 때 이분은요, 기본적으로 눈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본인이 굉장히 잘난 만큼 이성을 보는 눈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높은 만큼 만약에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잘해주려고 한대요. 항상 편안하게 대해주려고 하고 항상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려고는 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성격이 조금 좀 개팍한 면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같이 뭔가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간다거나 술을 먹는다거나 뭐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는 그런 성격적인 단점이 드러나지 않는데, 평소에 좀 이 사람 자체가 좀 거친 면, 공격적인 면이 나와서 연애를 할 때 조금 버거울 수도 있는 느낌이 솔직히 있고, 또한 이 사람이 연애보다는 어쩌면은 일적인 거, 자기 어떤 생활적인 면에 약간 치중하는 느낌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특히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남자분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이 만약에 여자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부드러운, 조금 부드럽고 조용하고 많이 좀 품어줄 수 있는 성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연애의 성향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자기 이성한테는 되게 잘해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좀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사람의 그런 불같은 면이 좀 자꾸 종종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 본성이라는 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게 이 사람이 대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그런 불같은 성미가 나타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어떤 행동력을 보이냐고 물어봤어요. 이 사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잘해줍니다. 굉장히 잘해주고요. 아마 조만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 사람이 숨겼던 마음을 보여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나 사실 너가 나의 이상형이다. 나 너가 너무 좋다. 나는 솔직히 너에 대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다. 나는 너랑 만나고 싶다. 이런 행동력을 분명히 보일 거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언제냐고 물었는데 제 1개월 안에도 가능한 느낌으로 스트레스 카드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1개월 안에 여러분들한테 사실 내가 너를 좀 많이 좋아한다. 난 너를 만나고 싶다 라고 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개월 안으로도 갑자기 뭐 술 한잔 할래요? 뭐 밥 한 끼 먹을래요? 차 한잔 할래요? 라고 이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온다거나 그렇게 연락을 해왔을 때 고백을 할 수도 있는, 정말 오늘의 연애의 주제처럼 고백하는 이성으로 한 달 안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람과의 어떤 전반적인 궁합이라던가 여러분들과 연애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선 이 사람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의 연애를 하게 되느냐. 자, 우선 이 사람 자체가 워낙에 굉장히 잘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과 연애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돋보이게 된다거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될 일이 있대요. 도대체 누구길래 이분이랑 만나는 거야? 어떤 분이길래 이런 분의 사랑을 받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덕분에 굉장히 빛이 나게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여러분들이 근데 좀 약간 나중에는 이 사람을 정복했다는 그런 마음에 취해서 굉장히 행복해 하다가 약간 나중에는 좀 이 사람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는 두 분의 연애 모습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지켜 세워주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주고 여러분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좀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색을 드러내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한테 좀 갑자기 무섭게 화를 낸다거나 무섭게 좀 나온다거나 여러분들과 좀 싸우게 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연애 모습은 좀 우선은 함께하는 모습이 좀 많이 적은 느낌도 솔직히 있고요.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게 되면 같이 뭔가 계속 만나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 약간 밤에만 만나는 느낌도 솔직히 있고 되게 좀 뭔가 어쩌다가 한번 만나는 느낌도 있고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은 굉장히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 술 먹으면 자꾸 연락을 해온다거나 술 먹자고 연락을 해온다거나 이런 느낌도 솔직히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날 정말 좋아하는 걸까? 정말 좋아하면은 이렇게 행동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솔직히 느껴지거든요. 타로 그림상. 그래서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게 되면은 정말 좀 소통이 좀 약간 안 되는 느낌이 있고 같이 뭔가 하는 게 되게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두 분의 궁합이 어떻길래 이렇게 나오나 싶었는데 기본적으로 두 분의 궁합은 함께하면요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굉장히 풍요롭고 굉장히 럭셔리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의 속마음 딱 봤을 때 이 사람이랑 만나면 내가 엄청나게 뭐 이렇게 여유로워진다거나 굉장히 부유해진다거나 뭐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궁합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나시게 되면 너무너무 여유롭고 풍요롭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다만 역시 좀 약간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두 분이 무언가 같은 목표로 같이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 궁합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어떤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한다거나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거나 보완해 줄 수 있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궁합은 저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좋다.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럭셔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궁합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자체의 만남이 굉장히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궁합이다. 근데 제가 조언 카드를 뽑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 관계는 우정에 근거해야 할 뿐 로맨스로 발전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온다면은 진짜 제가 왜 처음에 이 사람이 이미 결혼했나요? 이 사람이 이미 애인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결혼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애인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러신 상황에 계셔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두 분의 궁합이 굉장히 부유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연애가 아니라 그냥 어떤 사업 파트너,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이렇게 있을 때가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조언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랑보다 적은 것에 안주하지 말라고 조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부유해지거나 잘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이 사람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두 분이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제대로 충분히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좀 내보이는 호감적인 어떤 마음이라던가 그런 거에 홀라당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미러링 카드가 나오는데 사실 두 분이 서로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나랑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다. 이 사람 정말 나의 약간 운명적인 사람 같다.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없는 거에 이렇게 아다리가 맞게 정말 나랑 꼭 들어맞는 사람이 있지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미러링 카드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너무나 꼭 들어맞는 남녀가 나오지만 완전히 합일되는 모습의 카드는 솔직히 아니고, 그리고 이 미러링 카드의 메시지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긍정적인 의미의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생각할 수 있고 정말 나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다. 정말 나랑 되게 잘 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약간 서로를 그렇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기 어려울 때도 좀 나올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언마저도 나머지 조언도 그렇게 이 사랑에 대해서 응원을 해준다거나 이 사랑이 좋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주는 느낌의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과 그냥 궁합 자체, 이 궁합이라는 게 꼭 연애 궁합이 아니라 사업적인 궁합으로 나온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유독. 그래서 그냥 일적인 관계로 그냥 어떤 직장 동료의 관계로 남으시는 게 어떨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리딩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자, 세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운기를 봤을 때 에이스 오브 펜타클과 3 오브 컵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애인도 없고 썸 타는 사람도 없어야 한다면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성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카드의 느낌이 이미 애인이 있거나 썸을 타는 존재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랑 사귀고 있거나 굉장히 친구처럼 편안하게 연애를 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한테 고백하고 싶어하는 이성의 최대 명수는 9명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기가 많으신 것 같고요. 그 중에 가장 유의미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문카드와 6 오브 컵이 나옵니다. 자, 이 유의미한 사람, 여러분들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짝사랑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여러분들과 만났다가 헤어지신 분의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 사람은 항상 여러분들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라는 행성을 떠나지 못하고 항상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고 훔쳐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관계성을 물었을 때 2 오브 펜타클과 8 오브 완즈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자, 두 분은 진짜 언젠가 갑자기 사귀었거나 썸을 탔던 분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몰래 좋아하고 있는, 짝사랑하고 있는 느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이 사람이 몰래 여러분들을 많이 훔쳐보는 느낌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전에 좀 흔들렸다거나 갑자기 사귀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 주변에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져요. 자, 이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2 오브 소주랑 10 오브 컵이 소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 사람을 많이 안 좋아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거부하고 있고 이 사람을 정리했다고 나오는 듯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사람을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 이 사람의 외모를 봤는데요. 외모는 이성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은 외모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성들이 굉장히 이 사람의 외모에 반하게 된다거나 이 사람한테 성적 매력을 느낀다거나 그런 일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외모는 굉장히 출중한 것 같아요. 사랑스럽고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다. 그러나 성격이 문제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격이 데스카드나 5 오브 소주가 나와요. 항상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싸운다거나
꼭 자기가 이겨야지만 직성이 풀린다거나,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약간 나르시스트거나 아니면은 뭐 소시오패스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 이 사회성이 없고 항상 사람들을 이겨 먹어야 되고 내가 옳아야 되고 그런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 성격이 외모에 비해서 너무 안 좋다라고 보여져요. 자, 연애 성향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만약에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되게 처음에 굉장히 잘해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계속 찾아온다거나, 계속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거를 사주려고 한다거나, 좋아한다는 고백을 한다거나 막 이렇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상대방한테 정말 이 사람은 나의 이상형이다, 왜 이렇게 잘해주지, 내가 꿈꾸던 사람처럼 정말 너무 달콤하게 잘해주고 정말 내가 운명의 상대로 느끼게끔 이 상대방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의 성격 때문일까요? 이 사람을 좋아했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을 약간 거부하는,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어.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나를 달달하게 꼬시고 나한테 정말 운명의 상대처럼 행동을 했지만 결국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가 들통나버리는 그런 연애의 성향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진짜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고 여전히 느껴집니다. 카드 존재 이런 얘기만 봐도요. 자, 이 사람의 앞으로 행동력은요, 이 사람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오거나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훔쳐봐요. 여러분들을 가까이에서 훔쳐보든 멀리서 훔쳐보든 소셜로 훔쳐보든 엄청나게 훔쳐보다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놀라실 만한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게 1개월인지 2개월인지 3개월인지 봤는데요. 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는 2, 3개월 안에 그럴 수 있다. 2, 3개월 안에 갑자기 이 사람이 뭔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을 준다면서, 아니면은 내가 사실 너를 좀 많이 좋아하고 있다면서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막 자기의 마음을 보여줄 일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나고 고백을 하는 일은 2, 3개월 차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면은 어떤 모습의 연애와 사랑을 할까 봤는데요. 자, 처음에는 제가 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달콤하게 잘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 두 분의 모습의 처음 카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 사람이 운명의 대상처럼 느껴지실 거고요. 처음에 정말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러나 두 분이 연애를 하면 할수록 저 상대방이 뭔가 잘못됐다. 저 상대방이 뭔가 어리석다. 저 상대방이 지금 뭔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알게 될 거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되면 좀 많이 말리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 왜 만나? 이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이 사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 사람 좀 문제가 있어 보여라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알려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연애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정말 하늘에 별도 따다줄 것처럼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이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는 본색을 조금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가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고 좀 놀랄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좀 나르시스트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두 분의 궁합을 봤을 때 여사제랑 퀸 오브 펜타클이랑 데스카드랑 세븐 오브 소주가 궁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올바른 사람처럼,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해주는 것 같아요. 뭐 돈을 많이 쓰든, 여러분들한테 정말 지극정성을 다하든, 여러분들을 여왕 대접해주고 왕 대접을 해주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골인 채로 나타나는 사람처럼 본색을 드러내는 일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다. 그게 궁합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되도록이면 만나지 마셔야 된다. 위험한 사람이다. 나르시스트 같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도 역시 제가 리딩 드린 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네, 소름이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리가 다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카드가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심할 수 있고요, 상처받을 수 있고요, 기대가 산산조각이 날 수 있고요, 굉장히 분노하실 수 있다. 그래서 현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사람이 되게 달콤하게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을 꼬시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조심하시래요. 소유욕적인 파트너를 조심해라. 너의 개성과 인격을 유지시켜라. 자, 이 사람이랑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종당하거나 가스라이팅 당하거나 좀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세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은 이 악마 카드를 괜히 고르신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한 어떤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은 여기 그려진 그림처럼 악마 같은 사람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리딩은 더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만나지 마셔라. 여러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리딩 그만할게요.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 네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의 운기는 여왕의 칼과 템퍼런스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아니면 눈이 높으신 분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근처에서 좀 어떤 이성들을 고르고 있다거나 어장관리를 좀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까다롭게 골라서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썸을 타거나 연애하시는 분의 느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좀 혼자 계신 분들이 많고 주변에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성들이 이렇게 구름 속의 물고기처럼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한 이성한테 굉장히 끌리고 계신 상황이 아닌가 라고도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고백하고 싶어하는 이성은 최대 2명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유의미한 이성의 특징으로 에이드 오브 소즈랑 여왕의 완즈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매료가 되긴 했지만 뭔가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약간 이 사람이 거슬린다거나 이 사람이 뭔가 애매하게 행동해서 화가 나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샤넬리 마음을요. 자, 우리 샤넬리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뭔지를 물어봤더니 나이트 오브 컵과 파이브 오브 완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되게 좋아하는 티를 내지만 솔직히 이 사람이 싫다고 얘기하시는 느낌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내 주변에서 나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근데 그 사람이 좀 그나마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느낌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계속 뭔가 잘해주고 다가오려고 하는데 그러다가도 또 되게 애매하게 행동하고 그러다가 또 아닌 척하고 막 그래라고 얘기하는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화가 나서 이 이성한테 이렇게 무서운 불을 뿜는 이런 그림이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애매하게 행동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야 아닌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자, 두 분의 관계성을 봤을 때 세븐 오브 컵과 더 월드의 관계성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한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을 굉장히 많이 짝사랑하는 관계성으로 느껴지고 실제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랑 썸을 탔거나 만나셨던 분들, 그러니까 이미 사랑을 완성해봤던 경험이 있으신 관계성으로도 솔직히 보여요. 그래서 이거 얘기 듣는데 나 이거 누구 얘기하는지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냥 주변에서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고백을 정확히 안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완전한 이상형으로 보고 있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갖고 싶어 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훔쳐보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훔쳐보든 소셜에서 훔쳐보든 엄청나게 훔쳐보고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매력에 푹 빠져있는 이성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자, 이 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외모는 굉장히 준수해요.
굉장히 준수하기 때문에 이성들이 보통 굉장히 좋아할 만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여기 처음에 나온 이 기사의 완즈 카드처럼 남자분이라고 하면 정말 훈남이다. 여자분이라고 해도 훈녀다 할 정도로 이성들이 다 좋아할 만한 요소를 많이 갖춘, 그러니까 얼굴도 작고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정말 되게 잘생기고 예쁜 그런 외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격을 봤어요. 이 사람의 성격은 전차카드랑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성격이 급해 보이고 굉장히 뭔가에 깊이 빠지는 성격,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향해서 마구 달려가는 성격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목표지향적, 그리고 성격이 급하다, 그리고 굉장히 힘이 강하다, 나아가는 힘이 굉장히 강한 카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자기가 목표한 바는 반드시 성취하고 반드시 해내려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연애 성향을 봐야죠.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으로 투 오브 컵과 에이드 오브 펜타클, 그리고 소년의 펜타클, 그 다음에 여왕의 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처음에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달달하게, 그리고 자주 만나려고 하고 자주 보려고 합니다. 근데요, 이 사람의 단점이 뭐냐면은 약간 잡은 물고기한테 먹이를 주지 않는, 그러니까 내게 확실해지는 순간 좀 소원해진대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더 매몰돼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방금도 성격이 뭔가를 목표한 바를 이루고 성취하려는 성격이 되게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면 다른 목표를 성취하려고 굉장히 노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임감도 강하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데 연애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는 순간에 이제 목표는 달성이 됐기 때문에 좀 그 다음에는 자기 일에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몰두할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남자분들이 이런 성향이 많고 여자분들이 이런 성향을 못마땅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카드의 느낌에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초반에 정말 잘해줄 거예요. 초반에 굉장히 달달하게 로맨틱하게 여러분들 자꾸 만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것이 되는 순간부터는 조금 이제 본인 일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의 그런 특징을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행동력을 보여주냐. 자, 이 사람 여러분들 근처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시선을 끌면서 막 노력을 하는데 명확히 행동력이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행동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선을 끌려고 노력은 하지만 명확하게 좋아한다, 어쩐다 고백은 하지 않는, 그래서 행동력은 많이 딸려요. 많이 딸리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다른 이성들이 막 다가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건다거나 뭔가 이렇게 주변에 이성들이 나타나면 그 이성들을 막 이렇게 다 쳐내려고 노력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 나 되게 좋아하는데 왜 이 사람 좋아하는 티는 다 내놓고 고백은 안 하지? 이런 느낌이 든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행동력이 되게 애매하고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두 분의 흐름도 되지 않는 흐름으로 나와요. 자, 텐 오브 완즈, 식스 오브 소즈의 역방향, 포 오브 컵의 정방향. 자,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잘해줄 수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 일이 너무 바쁜 나머지 여러분들을 좀 소홀히 하는 느낌이 있고요. 그러다가 두 분은 이어지지 않는다. 한 배를 타지 않습니다. 설사 두 분이 좀 갑자기 이어져서 썸을 타게 된다거나 고백을 해도 갑자기 배가 뒤집히는 일이 있을 거래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해, 나 사실 너 되게 좋아해, 나를 좀 봐주지 않겠니 하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거부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흐름 자체가 이어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이어지지 않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제가 우리 샤넬님의 연애 성향도 굉장히 궁금해서 우리 샤넬님의 연애 성향도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약간은 해피형적인 성향이 있다 분명히. 킹 오브 완즈, 나인 오브 완즈, 그 다음에 기사의 컵, 그 다음에 데스카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떤 이성이 여러분들을 많이 쳐다보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피해요. 좀 저 사람이 나를 왜 보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이성들이 여러분들한테 관심 보이는 것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고 그 시선을 피할 것이고 좀 방어막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게 부담스러운 느낌을 막 풍겨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자체도 좀 연애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성들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려다가 그리고 뭔가 시그널을 보내다가 그냥
마음을 정리하는 데스 카드가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도 약간 회피형 성향이 있다. 아니면 너무 내성적이다. 이성한테 마음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성향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애가 좀 힘들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피형이거나 불안형일 수도 있겠다. 특히 회피형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자, 두 분이 만약에 연애를 하면 어떤 모습의 연애를 하는지 봤더니 제가 방금 말한 그대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되게 달달한 분위기가 펼쳐지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는 순간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신경을 써주지 못하면서 여러분들 혼자 이 사람의 연락을 기다린다거나 여러분들 혼자 이 사람을 기다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펼쳐진대요. 그래서 두 분이 연애를 하면 초반에만 만남이 있고 초반에만 어떤 로맨스적 기류가 흐르고 이후에는 이제 외따로인 아니면 회피하는 그런 연애 성향이다. 자, 두 분의 궁합을 봤어요. 두 분의 궁합은요. 나이트 기사랑 교황이랑 토브 소주랑 러버스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면 두 분은 굉장히 비슷하신 분인 것 같아요. 기질적으로. 이분도 약간 해피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샤넬님도 약간 해피형적인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에 대해서 이해력만 충분하다면 두 분은 공식적인 사이가 되고 사랑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과 이분 자체가 만남이 좀 적은 느낌이 있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느낌이 있고요. 또한 두 분의 연애와 사랑이 3자가 있어야지만 좀 유지되는 특징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남녀 둘이 연인인데 어떤 이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이성이 나타나야지만 서로에 대한 집착이 강해진다거나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 강해진다거나 그럴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각관계가 자꾸 펼쳐진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더 집착하고 잘해준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전반적인 궁합은 어쩌면은 정말 공식적인 사이로 갈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고 유지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두 분이 만약에 마음만 확인해서 공식화가 된다면은 계속 헤어졌다 붙었다 헤어졌다 붙었다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를 열어봤는데 항복 카드가 먼저 나옵니다. 자, 바다 한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빠져서 백기를 들고 있어요. 자, 이렇다라는 거는 이 사람 회피형 성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백기를 들고 마음을 보여줄 때까지 여러분들이 인내심 있게 기다리라는 소리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회피형 특징이 내가 다가가면 도망가고 내가 멀어지면 다가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트윈 플레임이라는 조언까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계속 내 옆에 붙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좀 인내심 있게 바다 같은 인내심으로 이 사람이 스스로 백기를 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는 소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회피형 싫어요. 나도 회피형적인 성향이 있는데 상대가 나한테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야 하면은 밤에 예쁘게 멋있게 꾸미고 나가시래요. 모임에 나가셔서 사람을 만나셔야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조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 말고 나 다른 사람 만나겠다 하면 꼭 어디 모임 나가시고요. 나는 그럼에도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내 운명의 대상 같아야 한다면 이 사람을 다루는 법, 그러니까 바다와 같은 인내심으로 행복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 자, 마지막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운기를 봤을 때 퀸 오브 펜타클과 식스 오브 완즈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만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달콤한 사랑 같은 아이스크림, 여러분들과 지금 연애를 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달달한 사랑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계신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카드의 느낌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썸을 타거나 만나고 계신 분이 있어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고백하고자 하는 이성은 한 명이 나오고 있고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은둔자 카드와 함께
나인 오브 소즈 카드가 나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몰래 좋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마음을 숨기고 있다거나 자신감 있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느껴져서 저는 짝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과의 관계성을 봤을 때 세븐 오브 완즈와 식스 오브 소즈 카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두 분은 같이 일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지금 썸을 타고 만나시는 분일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냐? 저지먼트 카드와 나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나한테 이미 자기 마음을 이렇게 훤히 들여다 보인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았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너무나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서 행복하다, 되게 좋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람 싫어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운명이라고 느낀다거나 여러분들이 되게 믿음이 가는 사람 아니면 어느 정도 관계가 많이 쌓인 사람의 느낌이기 때문에 실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이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어쩌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유패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썸 대상 아니면 연인일 수도 있고요. 아무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상대방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했고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 아니면은 한번 데이트를 해봤다거나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사람의 외모를 봤습니다. 완즈의 여왕과 쓰리 오브 완즈가 이 사람의 외모적인 특징으로 나오는데요. 굉장히 외모가 출중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실루엣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새끼가 흐르는 느낌도 솔직히 있고요. 그래서 외모는 굉장히 출중해요. 특히 여자분일수록 굉장히 외모가 출중할 것 같고 남자분이라고 해도 약간 여성처럼 생긴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성격을 봤습니다. 성격이 펜타클의 왕과 컵의 왕이 나와요.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호탕하고 마음이 넓고 많은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되는 사람, 굉장히 성공한 사람, 성공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 안정감이 되게 많은 사람,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연애 성향을 봤는데요.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식스 오브 완즈랑 에이스 오브 완즈, 그 다음에 은둔자랑 타워 카드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 연애 성향이 제가 봤을 땐 처음에 굉장히 잘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하늘의 별도 따다줄 것처럼 굉장히 열성을 다하지만 만약에 두 분이 이제 공식적인 사이가 되면은 좀 이 사람 자체가 약간 잡은 물고기한테 먹이를 주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조금 많이 혼자 두는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처음과 나중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너무 많이 변했다, 이 사람 처음과 같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 있고, 또한 이 사람 자체가 약간 성적인 것에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갖고 있다는 느낌도 솔직히 있거든요. 속궁합. 그러니까 속궁합이 잘 맞아야지만 연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게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다른 것을 조금 등한시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속궁합에 대해서 이 사람만큼이나 강한 욕구가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좀 난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또 본인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이 사람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자, 앞으로 이 사람의 행동력을 봤을 때 이 사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 샤넬님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지고요. 이 사람이 너무 적극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력은 굉장히 강해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돌진해 온다. 실제 두 분의 흐름은 어떤지 물어봤더니 역시나 이 사람이 그렇게 강하게 돌진해 오는 만큼 두 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나옵니다. 결국은 두 분은 사귀게 되고 어떤 분들은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이 너무 성적인 부분, 그런 것들, 속궁합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연애 성향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이 사람처럼 처음에는요, 너무 상대방한테 맞춰주고 상대방과 함께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고 나서 좀 상처를 잘 받는 성향이라고 나와요. 근데 아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적극적인데 잡은 물고기를 방치하는, 그래서 좀 서운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역시 그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나옵니다. 상처를 잘 받는데요. 너 처음에는 이렇게 항상 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 나와 함께 하려고 했잖아. 근데 왜 나중에는 나한테서 멀어져 가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불안형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그러나 다행인 거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이 사랑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연애 성향으로 보여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처음에 너무나 달콤한 허니문을 잊지 못하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면은 모든 연애가 처음에는 다 달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음과는 조금씩 퇴색이 돼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상처를 받으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이 처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 상대방이 내 것이 됐을 때 굉장히 예전과는 다르게 뜨뜻미지근해지는 경향이 많은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정이라는 동력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냥 그게 연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을 오래 만날 수 있고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모습을 열어봤어요. 그게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카드에 다 나옵니다. 자, 처음에는 두 분은요, 서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만족스러운 연애지만, 여기 보시는 포 오브 소주랑 나인 오브 소주처럼 여러분들의 모습 같은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속궁합 부분 때문에, 아니면 상대방이 처음과 달라서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는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게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연애할 때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너무 과하다는 게 막 카드에서 느껴져요. 그래서 상처받지 마시고요. 상대방이 처음과 다르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두 분의 궁합을 봤을 때요, 자, 처음에 그런 다른 부분들, 생각의 다름, 서로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달라서 상처를 받거나 싸움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후에는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굉장히 편안한 친구처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궁합이 될 수 있다고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처음에 분명히 서로 좀 많이 다투고 갈등이 있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좀 잘 싸울 수 있긴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랑 똑같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걸 받아들이시고, 상대방이 처음과 다르다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받아들이신다면은, 그래서 이 사람과의 궁합도 나중에는 이렇게 편한 동성 친구처럼 될 것이다라고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를 열어봤을 때 퀄리티 타임과 트윈 플레임, 그리고 하이드 어웨이 카드가 나옵니다. 자, 이 상대방과 좋은 시간, 좀 질이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상대방과 어떤 그 특별한 비밀의 공간 같은 거를 만들어 두면은 되게 좋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공간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공간 속에서 두 분이 만나심을 자꾸 가지시면은 두 분 자체가 굉장히 서로가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추억,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그것을 동력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이 계속 불타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언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트윈 플레임이 나오는데 두 분은 결국은 운명적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갈등이 있고 싸울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사람과 오래 잘 만나고 싶다면은 아까 흐름 자체가 두 분은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특별한 인연이기 때문에 이런 조언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 사람과 좋은 특별한 기억과 추억을 많이 쌓으시면은 그것을 동력으로 두 분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